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고흥 해창만 일원의 주민 참여형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87%의 찬성을 받으며 의욕적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최근 주민들이 나서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해창만입니다. 이곳 담수호 100헥타르 면적에 2천억여 원이 투입돼 95메가와트급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고흥군 포두면 주민 87%의 지지를 받아 의욕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주민들이 최근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태양광 사업을 위한 전체 출자 지분 가운데 주민 지분이 22%인 것으로 알고 사업 참여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은 총 전체액의 20%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체액의 4.4%밖에 안 되니까 우리들한테 주장했던 내용하고 그게 다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고흥군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측 설명은 온도차가 큽니다. 전체 출자 지분 가운데 금융권의 지분 80%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분의 22%가 주민 지분율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같은 계산이면 실질적인 주민 지분율은 전체 출자 지분 대비 4.4%가 됩니다. 직접 투자금의 자본금의 20%니까. 그런데 88억이 되다 보니까 그놈의 20% 수익을 보장하니까 이제 18억밖에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 지분이 너무 적다. 고흥군과 개발업체 측은 포두면 주민 대표기구와 향후 협상을 이어가며 이견의 폭을 계속 좁혀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수익 분배의 기준점이 될 지분율을 두고 서로 간의 입장차가 적지 않아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거짓으로 기록된 사업장의 70% 이상이 여수와 광양 지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조작되거나 실제 측정 없이 기록부가 허위로 작성된 사업장 235곳 가운데 여수와 광양 지역 사업장은 모두 186곳으로 전체 71%를 차지했습니다. 환경당국은 측정 대행업체와 공모해 배출 농도를 조작한 LG화학과 한화케미칼, SNNC 등 6개 기업을 최근 검찰에 넘겼으며 여수한단 대기업을 포함한 또 다른 25개 업체도 측정업체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보강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전남에 외국 기업의 투자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연관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크고 대규모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프랑스 전기차, 한일합작 정밀화학, 한중합작 풍력터빈 기업 등 외국 기업 유치 활동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연륙, 연도교 사업 등을 통해 전남의 섬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는 만큼 해양관광단지 투자 유치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올 1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를 분석한 결과 전남은 투자 신고와 도착 실적이 각각 4,500만 달러, 2,200만 달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시의 카드형 지역화폐인 광주 상생카드가 만든 지 한 달 만에 10억 원 가까운 사용액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을 중심으로 사용된 수치라 여전히 시민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아 자율적인 정책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광주 상생카드가 도입된 지 한 달. 광주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김태준 씨는 상생카드로 계산하는 손님들이 반갑습니다. 결제액의 1%가량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일반 카드와 달리 광주시가 결제 수수료를 지원해줘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수료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확실히 이런 불경기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불카드를 구매하면 5%가 바로 할인되고 체크카드에도 다양한 캐시백이 있어 광주 시내 점포에서 사용할 때 유리합니다. 할인되는 혜택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카드들은, 신용카드들은 이런 카페 같은 데에서는 할인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 백화점과 대형마트 사용이 안 되고
타 지역에 본사를 둔 일부 점포 등에서도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점도 상생카드 이용자들에게는 걸림돌입니다. 점원이나 이렇게 사업주들께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라고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한데 지금은 너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여쭤봤을 때 아예 피드백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달간 발급된 상생카드는 6,900여 장에 이르고 이용액과 판매액은 9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용객 대부분이 광주시 공무원과 운영사인 광주은행 직원들이라 다양한 혜택과 활로를 찾아 자발적 이용객을 늘리는 게 관건입니다. 이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광주은행 직원 중심으로 많은 이제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지역 자본을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쓰고 서로 상생하자는 취지의 지역화폐가 상품권보다 간편한 카드라는 옷을 입고 지역 경제 곳곳으로 파고들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광양시가 광양항 일대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친수 공간 조성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지금까지 산업항만으로 인식되어 온 광양항에 생태와 여가 기능을 더해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광양항 동서측 24만여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또 앞으로 조성될 어린이 테마파크 등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한 친수 공간 확보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남도가 지역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뿌리 산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주력 산업인 철강, 화학, 조선 등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드론, 친환경차 등 지역 신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순천 해룡산단에 뿌리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한 데 이어 내년 준공을 목표로 광양 익신산단에도 금속 가공, 열처리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뿌리산업 전문 특화센터가 지역에 특화된 신소재 세라믹, 레이저 등 첨단 소재와 융합해 새로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00년을 맞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설계한 초대 임시의정원에 참여한 인물, 포양 장병준 선생을 아십니까? 신안군 장산도 출신으로 장 선생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일제야 전남 도서 지역 민족운동의 역사가 보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19년 4월 10일 중국 상해에서 촬영된 빛바랜 사진 한 장. 현재 국회에 해당하는 제1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들입니다. 이동영 초대 의장 등 29명 가운데 전라도 대표인 일강 김철, 포양 장병준, 한남수 선생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3.1 만세운동 이후 일제경찰의 추격을 피해 중국 상하이로 망명했던 분들입니다. 당시 비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대표성은 해외 독립운동가들이 그 시점에서는 이제 전폭적으로 동의를 했던 것이고 그 동의한 기반 위에서 만들어져서 신안군 장산도 출신의 포양 장병준 선생은 상해에서 넉 달간 머문 뒤 고향으로 돌아와 1920년 3.1 만세운동 1주년 봉기를 준비합니다. 이후 국내와 중국 상하이를 오가며 독립운동 연락책으로 활동하던 장병준 선생은 암태도 소작쟁이 등을 조직하고 신간의 활동을 했습니다. 독립 이후 정치 활동에도 참여하지만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한 채 1972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졌지만 이후 장병준 선생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사회운동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충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업적을 안 드러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전남의 3.1운동과 항일운동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아직도 부족한 상황. 특히 일제하 도서지역 민족운동의 사료 발굴을 위해 대표적 민족운동가인 포양 장병준 선생에 대한 재조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여수의 가치나 비전을 함축하는 브랜드 슬로건이 전국민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됩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17일까지 홈페이지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네이밍 전문가들의 검토와 선호도 조사를 거쳐 여수의 브랜드 슬로건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공모전 출품자들은 여러 작품을 동시에 제출할 수도 있으며 수상자들에게는 최우상 1명에 200만 원 등 모두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광양시가 정부의 어촌 개발 계획에 맞춰 대상 지역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해양수산부의 어촌 현대화 사업인 어촌 뉴딜 300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남대 산학협력단과 용역을 추진하고 대상지가 확정되면 본격적인 공모 신청에 나설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사업에서도 와우와 기로포구 등 두 곳이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으며 내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흥의 예술인들이 오래된 골목 담장을 벽화로 새롭게 단장해 지역사회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흥구는 곽형수 남포미술관장 등 지역의 화가 5명이 도덕면 금호마을 골목의 오래된 담장을 동백꽃, 나팔꽃 등 꽃그림으로 화사하게 단장해 마을에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금호마을 담장 벽화는 지역 예술인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더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여성 농업인의 일손 부담을 덜어주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지원합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은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번기 기간 농업인 20명 이상이 참여하는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25일간 운영하게 됩니다. 오늘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마치 초여름처럼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저처럼 이런 반소매 차림도 어색하지 않겠는데요.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영남 등 아주 좁은 지역으로만 25도를 웃돌았다면 오늘은 훨씬 더 많은 지역에서 25도를 넘는 붉은색으로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등 서쪽 지방은 28도로 6월 중순의 기온을 보이겠고 올 들어도 가장 높겠는데요. 이처럼 날이 갑자기 달궈지는 이유는 바로 동풍 때문입니다. 이 선선한 바람이 바로 닿는 동해안 지방은 20도를 밑돌겠지만 바람이 산맥을 타고 넘어서면서 서쪽 지방은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서울 등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와 미세먼지 때문에 시야가 뿌였습니다. 먼지는 주로 오전과 밤 시간대 중서부와 영남 지방에서 쌓이겠고요. 낮 동안에는 하늘도 맑게 드러나겠고 햇살도 내리쬐겠는데요. 단 대기는 계속 건조합니다. 현재 강원 영동 지방의 건조 경보는 그나마 주의보로 완화됐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도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현재 기온 서울 11.4도 등으로 대체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습니다. 날씨였습니다.